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주말 대비 3.64% 상승한 91,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1,000원 맞죠? 이게 동시옥 같다. 예, 맞습니다. 91,800원에서 91,000원까지 올렸네요. LB가 오늘 크게 보시면, 물론 시장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해줬어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이 약 2.5% 상승하면서 LB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장도 좋았고, 좀 매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당시 때랑, 그러니까 이 전 단계랑 지금 단계랑 틀린 게 뭐냐면, 이전 당시에는 사실 바이오에 관한 뉴스가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이 했는데, 최근만 놓고 오시면 가남 1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이민요 및 백신 관련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바이오 관련 뉴스를 내준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매일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자리 잡는 중간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85,000원 그리고 9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자리 싸움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자리가 잘 잡아진다면 재차 파동이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그 이전에 일단 자리 싸움을,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일단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좀 주춤을 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요. 글쎄,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100명대에서 300명대, 거의 400명대까지 갔다가 다시 200명대로 줄었잖아요. 이게 추세의 반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확진자 수가 지금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그 중간에 잠깐 주춤했다는 소식 때문에 약간 반등에 나온 그런 모습인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다시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좀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다시 6개월 연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특히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좋았는데, 바이오 쪽은 첨생법 관련해서도 좀 좋은 흐름, 그러니까 여러모로 확진자 수도 주춤하고 있고 공매도 연장, 그래서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공매도 연장도 그렇고 첨생법도 그렇고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좋아서 지수가 좀 많이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크게 보시면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요.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언택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바이오 관련해서 웬만한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대장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볼게요. 오늘은요, 셀케도 오늘 약 4%대를 상승을 해줬고요. 뭐 알테도 그랬어요. 알테도 뭐 거의 10%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유나이트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뭐 개별주 모습인데, 얘네들 좋았던 모습, 진원도 좀 좋았던 모습, 그다음 신풍도 다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 어쨌든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에서 반등을 좀 해줬고요. 2차전지 관련주는 삼성 SDI가 좀 반등에 거의 좀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언택트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가장 양호하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NHN은 근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한 7, 8% 정도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대신 NHN보다 오늘은 KG 이니시스가 오늘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개 파트 쪽에 확실히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언택트 쪽에 관심이 있고요. 여태까지는 개별주로는 이제 이 외의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좀 개별적으로 순환매 형식으로 좀 돌아가는데, 그동안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5G 관련주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RFHIC, 뭐 OE솔루션, 서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기 5주에 좀 매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도 뭐 유니스는 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 때문에 하여튼 풍력 관련주도 좀 좋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오늘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인데, 당분간도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빨리 돌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크게 3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 이렇게 세 쪽으로 아무래도 주도주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곧장 LB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LB에서 뉴스를 보내줬습니다. 리보세라닙 에스모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중국 뉴스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에스모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쏟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찌되었건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해서 LB가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키 내용만 보시면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범용성이 좋다, 다양한 약물과 병용이 가능하다,
고형암뿐만 아니라 림프종에 이르는 리보세라닙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병역요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폐암으로 계속해서 좋은 이렇게 임상 결과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성이 큰 폐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역시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LB가 맨 처음에 시장에 리보세라닙을 내놓을 때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리보세라닙을 빠르게 시장에 침투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샷 원킬로 가자, 가장 시장이 큰 데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일단 시장에 진출해서 빨리 확대를 시키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결론은 일단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을 넓혀가자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8월 14일 뉴스를 좀 살펴보셔도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리보세라닙이랑 글리백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글리백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받은 후에 빠르게 적응증을 확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보세라닙도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는 리보세라닙이 위암 3차일지 4차일지 확실히 결정은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회사에서 결정을 할 때 위암 3차 치료제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위암 3차 치료제를 낸다면 빠른 시장 침투가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위암 3차 치료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회사에서는 아직도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죠.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연말 안에 NDA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 됐던 간에 NDA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리보세라닙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확장이 돼 보이고요. 그래서 NDA 신청이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닙은 애초부터 목표가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중간 단계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작점이에요. 항암 신약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왜냐?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빠른 전략이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임상 결과를 보니까 범용성이 좋더라, 확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 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오늘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장성인데요. 첫 번째는 확장성이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성인데, 시장성인데, 암을 시장성으로 분류하기엔 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암은 치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제성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면은 일단 시장 규모가 커야 되겠죠. 일단 시장성이 큰 게 폐암, 간암, 위암인데,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일단 NDA 신청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말고도 간암도 1차 치료제로 글로벌 1상, 2상 건너뛰고 곧장 3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의 예측치는 위암도 1차 치료제로 글로벌 1상, 2상 건너뛰고 캄렐리주마비랑 3상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을 했다라고, 임상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측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글로벌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연말에 탑 라인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보시면 여기 폐암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성이 좋은 간암도 1차 치료제로, 그 다음에 폐암도 아마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이 뉴스만 보면은, 내용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에스모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에스모는 9월에 있더라.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포스터 발표도 하고 있고, 폐암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확장성, 범용성이 상당히 좋은 게 리보세라닙이다 라고 이 뉴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만 더 제가 좀 청사진을 좀 밝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요, 토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토요일날도 에이생 관련해서, 에이생 공장 관련해서 에이생이 유증한 돈으로 공장 지을 돈도 있고, 또 태양광 쪽도 정리하면서 뭔가 하나 액션할 행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자, LB를 비롯해서 에이생도 있고 넥사도 있고 이뮤노믹도 있고, 그래서 넥사 같은 경우는 나노젠이 코스닥 상장 준비 중, 예정 중에 있고, 이뮤노믹 같은 경우도 글쎄요, 코스닥이 될지 나스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장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에이생 같은 경우도 사업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 LB 같은 경우는 바이오 지주 회사로 가기 위해서 지분 정리를 할 것 같고, 물론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 얘기예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는,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는 폴첸 박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아필리아 유럽
시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NDA 신청이 지금 당장 급한 건 맞아요. 리보세라님. 근데 좀 멀리 본다면 분명 바이오 쪽으로 회사를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바이오 지분 개편, 특히 HBS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바이오 지분이 개편되지 않을까라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건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 LB는 9만 원대 위치에 있죠. 주가가 9만 원대 위치에 있고 물론 주가가 다시 한번 여기 시장이 떨어지건 뭐라던 간에 8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HLB는 다시 뭐 리픽싱을 하니 안 하니 펄첸 박사를 태우기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더 낮추니 많이 이러는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런 게 실현이 된다면 적응증 확대 그리고 폐암 쪽으로 확대가 된다면 최소한 NDA 신청을 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DA 자체가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점이잖아요. 이 시작만 된다면 이게 시작이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HLB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맨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영상 처음 찍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거면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셔라. 시장이 좋을 때만 하셔라. 그리고 주도주만 하셔라. 그리고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것만 하셔라. 라고 거의 한 달 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바이오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이다. 그 와중에 바이오 1군들이 있는데 LB, 셀트, 삼바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물론 당장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LB는 못 꼈어요. 대신 셀트, 삼바,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가 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시총 상위를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뭐 넘사벽입니다. 근데 시총 2위부터 보시면 원래는 하이닉스였는데 물론 오늘도 하이닉스이긴 하네요. 여기 삼바가 꼈고요. 언택트인 네이버가 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총 2위 정도가 바뀔 때는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바 그 다음에 셀트가 눈에 띄잖아요. 물론 여기 언택트 관련해서도 올라왔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으로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분명히 바이오 쪽에 매기가 생기고 LB도 내부적으로 펄첸 박사도 정리가 되고 한다면 NDA를 신청을 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LB의 위상은 달라질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차, 4차 치료제가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은 펄첸 박사도 좀 들어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필리아도 유럽에서 판매가 돼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NDA가 신청이 된다면 이 당시 때는 사실 기대감으로 한 거였잖아요. 에스모 임상 결과 그다음에 삼각 합병 그다음에 프리 NDA 때문에 위안 3차인지 4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 NDA 때문에 갔다면 만약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청사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우 좋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NDA 신청을 했다면 이 당시 때랑은 좀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당시 때랑 다른 건 이민홈이랑 어필리아도 생겼고 이제서야 항암 신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간암 1차 치료제, 위암 1차 치료제, 뭐 폐암은 아직 임상 자료밖에 안 나왔지만 폐암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B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라는 거를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원래는 나온 뉴스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과거치 뉴스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렸던 얘기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엘생 얘기하면서 바이오 구조 개편, 바이오 지분 구조 개편 그리고 오늘 드렸던 얘기는 물론 다 청사진인 얘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왔길래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고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적응증 확대 그리고 폐암으로의 확대 그리고 시장이랑 같이 한번 엮어서 LB에 대해서 한번 좋은 그림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얘기하다 갑자기 나쁜 얘기를 들어서 뭐한데 시장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8만 원을 위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8월 24일인데 아직 리픽싱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8만 원이 무너진다면 다시 리픽싱으로 가네 어쩌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12 발행해서 리픽싱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LB는 ATM 기계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NDA를 신청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이랑 신청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 당시 때랑은 위상이 분명히 틀려는 질 겁니다. 오늘은 한번 기분 좋게 좋은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잡는 모습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회사 측에서도 바이오 관련해서 좋은 뉴스를 나와주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